사이드바 프로그램실에 파일, 에디트, F, 매크로 어셈블러 32 SDK 2017년도에 개발했네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어셈블러 MASM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등록 후 다이얼 로고 박스가 생성이 되는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하기 전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X64비트 플러그인 홈사이트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멀티라인 울티메이트 어셈블리라는 이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일을 열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플러그인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플러그인을 선택 후 only debug 파일이 설치된 그곳에 진행해가지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폴더를 선택합니다. 진입 후 플러그인즈라는 이 폴더에서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DB64라고 보이는 이 64비트 플러그인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에디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앞쪽에 보시면 리소스 에디터 32, 64 이런 G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비트에 맞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해커라는 이 파일도 하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버튼을 선택해도 되고 다운로드 목록 선택 후 이 부분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다 받으셨다면 자신의 PC에 적절하게 맞게 환경을 설정해 주시고 리소스 에디터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에디터를 실행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선택 메뉴가 보이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인클루드 패치 파일을 현재 경로를 설정하라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은 매크로 어셈블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소스 에디터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리소스 파일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맞는 헤더 정보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단에 보시면 리소스 헤더라고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드 헤더라는 리소스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경고창이 이 리소스 헤더를 연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매크로 어셈블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연결해 주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컴파일이나 그런 다른 개발 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면 그에 맞는 리소스 헤더를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라는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인클루드 패치라는 글을 볼 수가 있으며 메뉴 버튼을 선택 후 현재 이 파일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선택합니다. 다른 개발 툴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 그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인클루드 헤더 정보에 이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게 바탕화면에 임의로 복사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하도록 하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적용을 누르고 OK를 누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언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레퍼런스 선택 후 이 부분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랭귀지라는 이런 문장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영어로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코리안이라고 적혀있는 이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OK를 누릅니다. 이 적용을 눌러야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OK 누르지 말고 적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해커를 다시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한글 언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를 선택하라는 다이얼 로그 박스 창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커 모드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리소스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되겠죠. 이게 바탕화면 선택 후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 후 열어줍니다. 현재 보시면은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리소스 헤더라는 이 정보의 파일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현재 이 리소스라는 이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편집 후 저장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 꼭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개발 툴로 개발될 때는 그에 맞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리소스 헤더 파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라는 이 폴더를 선택했는데요. 이 1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리소스 추가해서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새로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 후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2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 변경은 한국어, 대한민국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영문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변경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OK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은 스태틱 텍스트라는 이 부분에 아이콘을 선택 후 여기다가 스태틱 에디터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은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캡션이라고 이 부분을 선택 후 문자를 바꿔줍니다. 예제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제라고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로 이동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도 여기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의 이름 또 변경해 보도록 하죠. 캡션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는 이 윈도우 버튼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 고유한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선택 후 그에 맞는 아이디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K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버튼을 선택 후 여기도 보면 OK라고 적혀 있는데 확인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버튼이 이렇게 축소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끌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크기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변경했으면 또 아이디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라고 적혀있고 OK라고 적혀있는데, 자, 이 부분의 값을 20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01로 변경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취소라는, 자, 이 부분은 한글화 됐으니까 여기는 아이디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20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현재 박스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또 메뉴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은 메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여기 볼 수 있는 이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은 방금 본 프로그램의 메뉴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로라는 이 부분을 선택후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추가라고 선택 후 갈로 열고 H 영문으로 H 입력하고 이렇게 추가라고 메뉴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out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도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300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가라는 이 버튼은 아이디가 지금 0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301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박스나 그에 맞는 버튼들은 고유한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딩에 아이디 값이 같은 것이 발견되면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디 값은 다른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선택 후 사이드바 2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줍니다. 사이드바 2로 저장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현재 헬프라는 이 메뉴가 위치가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변경되네요. 그리고 추가라고 새로운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About이라는 걸 눌러보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장한 이 프로그램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F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섹션을 헤더해서 회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ADD 섹션 엔터 프리 스페이스라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1000이라고 입력 후 OK를 누릅니다. 현재 또 메시지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P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 후 작업을 하라,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크로 어셈블러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꼭 필요한 코드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섹션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닫아주시고 그 사이드바 2로 저장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프로세스 해커라는 이 프로그램도 실행해 줍니다.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사이드바 2라는 이 프로그램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트러블 디스라는 이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1400이라는 이런 숫자를 볼 수 있으면, 자, 여기 그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선택 후,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파일 확장자가 비닐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거하고, 사이드바 3으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사이드바 3.2exe.로 저장을 합니다. 사이드바 3이라고 저장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 보죠. 네,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네요. 네, 전부되는데 실패를 했네요.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디렉터리라는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DLL 파일인 IAT 주소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섹션 헤더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와 라우 어드레스라는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버추얼 어드레스 이 부분을 선택 후 값을 복사를 합니다. 라우 어드레스라는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전 데이터라는 이 섹션의 값도 모두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세 개의 본질을 다 복사를 했는데요. 이제 복사가 끝났으니까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메뉴도 보이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색상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에디트 색상, 에드블 스페이스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색상 구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 구간에 이름을 입력해 주도록 하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abc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색상 공간에 이름을 지정해 주어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리스트라는 이 부분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특성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에 0000에 6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 값이 어떤 뜻이냐면은 실행도 가능하고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다, 이런 값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항상 파일을 저장하고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새로운 메뉴를 등록 후 새로운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되는 그런 준비 단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 3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 후 디버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오른쪽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 후 OAP라고 적어줬습니다. 프로그램 진입점이 되겠습니다.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새로운 메뉴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어디서 호출을 하는가, 그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가로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About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는 메시지 박스가 아니고 앞전에 리소스 에디터로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다이얼로그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리소스 에디터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얼로그에 관련된 함수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을 찾기 위해서 현재 모듈에서 모듈 간 호출을 선택합니다. 그 하단 아래쪽에서 dialog 이렇게 입력하면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그 함수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그러면 현재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컴페어 비교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CMP RAX는 CBC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CBC라는 이게 어떤 값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보시면 이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현재 CBC는 헥스 값이기 때문에 헥스 데시멀을 선택 후 이 값을 입력해 봅니다. CBC라고 입력하면 이쪽에 10진수로 300이라는 숫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리소스 에디터를 보면은 메뉴 이 부분을 선택 후 About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은 아이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 아이디 값이 3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에디터에서 편집할 때 이 아이디 값이 같은 값으로 중복되는 현상이 없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항상 다른 값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에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이 값이 30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여기 컴페어라는 비교문에서 CBC라는 이 값이 이제 300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시는 이 about을 눌렀을 때 이 부분에 id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실행해 보도록 하지요. 실행하면 이 부분에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디버거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버거로 프로그램을 분석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분석하니까 메시지 하나가 나타나네요. 이거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비교면이니까 이 값이 아닐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값이 맞을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으니까 자꾸 포인트가 멈춰가지고 값을 비교 후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포인트가 멈추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줍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헬프에서 About을 선택하면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가로채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속 진행해 볼게요. 보면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앞전에 X24 디버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았는 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선택 후
멀티라인 우트메이트 어셈블러라는 이 플러그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편집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가로채기 할 이 포인트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대괄호로 하나 열어주고 그 다음에 못산 곳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자, 이 명령어가 무슨 말인지 하면은 현재 이 지점의 주소를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 에디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 주소를 이렇게 식으로 항상 먼저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고 이 부분의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이동하는 그 주소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전에 .abc라는 섹션 구간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구간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섹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섹션 구간의 주소를 구해보도록 하죠. 상단에 보면 메모리 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사이드바 3이라는 프로그램명을 볼 수가 있는데 새로 생성한 ABC 섹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섹션 정보가 어떤 속성을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행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코드 영역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값이나 보호된 값이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점프해서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ABC의 첫 번째의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릅니다.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에디터에서 JMP 점프라고 입력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공백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 공백을 띄우려고 이 탭키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는 어셈블을 눌러보면은 이런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이 부분은 공백은 꼭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이용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코드 패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어셈블이라는 이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코드가 보시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의 코드 값이 좀 이상하게 변경이 됐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점프하고 이 본질이라는 이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 변경한 코드 지점과 이 부분의 크기가 맞지 않아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코드 부분에서 NOP 노비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을 눌러주면 현재 이쪽에 보시면은 현재 보이지 않던 JN이라는 명령어를 붙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쪽에 노브를 입력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입력을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코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저 코드 위쪽에도 NOP라고 노비라고 입력해주고 이렇게 어셈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길이가 좀 이상하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 밑쪽이 또 이상하게 변경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비라는 명령을 여러 개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노비라고 입력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씩 깔끔하게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코드가 좀 이상하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것을 원래 또 값으로 또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가 빨갛게 변경된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원래 코드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비라는 입력이 잘못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주도록 하고 그리고 상단에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을 선택하면 이제 원래 코드 값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점프하고 명령어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은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 ABC 실성 구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이전을 선택합니다. 자, 이러면은 다시 원래 있던 코드 지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명령어를 빨리빨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 번지를 여기 복사에 붙여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열어주고 다시 붙여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자, 보통 헥스 값을 붙이면은 이 앞쪽에 이 헥스 기호인 0x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편집기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고 사용해도 오거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번지를 복사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0x는 붙이지 않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명령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부분부터 이제 코드를 이제 입력하겠다, 변경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탭키로 좀 앞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구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탭키를 선택 후 이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는 이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원래 코드 값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두 지점에 명령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디터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코드 정렬을 해줍니다. 자, 보기 좋게 해야 코드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보기도 좋고. 현재 이 두 지점과 이 부분의 코드 값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어셈블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의 코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복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 코드 값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네, 현재 보면은 여기 또 오류가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앞쪽에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이지 이거는 코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면 코드가 이렇게 길이가 너무 짧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사를 선택하고 이 부분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길이가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 0x라고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는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또 입력해 보도록 하죠. cmp 컴페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RAX가 12D J 자, 골뱅이 입력하고 DLG2 이 적어주고 자, 아래쪽으로 이동 후 골뱅이 입력해주고 DLG2 하고 슬래시를 입력해줍니다. 이 명령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건문에서 RAX가 12D의 값이 맞으면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D가 이게 또 무슨 값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12D가 무슨 값인지 확인해 보면은, 계산기 실행 후, 헥사데시멀 선택 후, 헥스 값에서 12DG라고 입력하면 301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소스 에디터에 보시면은, 추가라고 생성한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30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추가라는 메뉴의 아이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선택하냐, 이 버튼을 선택하냐, 네, 그 비교 값이 되겠습니다. About을 선택하면 300이냐, 추가를 선택하면 301이냐, 그 아이디 값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원래의 코드 값인데요. 여기에 JN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주소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N이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JN이 이쪽에서 이쪽 번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또 코드를 또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코드를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코드가 보기 좋도록 재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두 개의 코드와 이쪽 부분의 코드를 지금 복사를 해가 이 편집기에 붙여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기로 보면은 CMP 비교문에서 RAX 값이 12C가 아니라면은 자,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석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석을 한글은 지원하지 않으면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12C의 값이 300이기 때문에 300 MENU I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D 값은 30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MENU ID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2C 값은 300이라는 값이고 12D라는 값은 301이라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또 생성해야 되고 301이라는 메뉴를 생성할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보이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다시 또 재정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놓은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코드는 이거는 이렇게 적혀있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 선택 후 코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 주석으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사해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이 부분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드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다이얼로그 박스 호출 부분이기 때문에 300의 메뉴 아이디를 선택하면은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J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분지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분지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다이얼로그 호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이 다이얼로그 메뉴를 선택하면 이쪽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1이라는 다이얼로그를 선택하면 이 하단 부분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셈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셈블을 하면은 새로 생성한 섹션 ABC 섹션에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J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클릭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동됐네요.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하고 코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LX가 300의 값이 아닐 경우 여기 있는 이쪽 코드로 진행한다. 상단에 있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로 생성을 한다. 300의 다이얼로그 아이디가 아닐 경우 RLX가 301인가 301의 아이디인가 다시 점검을 하게 되고 그 301의 아이디가 맞으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되네요. 현재 코드가 또 분석해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의 호출 부분은 이 부분에 놓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에 놓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코드가 계속 기능이 되면은 코드가 아래쪽에 엉뚱한 값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여기다 리턴 값을 하나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JMP 골뱅이 입력 후 RETURN 레스 0. 이 부분에 레이블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입력을 했냐면은 원본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에 다이얼로그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얼로그 종료 후 XOR RLX를 0으로 초기하고 0으로 초기하고 leave라는 명령하고 let으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편집기에도 똑같이 코드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어셈블을 해보면 현재 코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주석도 같이 달려있네요. 이 확인을 해보면 300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경우는 이쪽 지점에 다이얼로그 바크를 호출한다. 자, 이쪽 지점이니까 여기 부분에 다이얼로그 바크를 호출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의 메뉴를 선택했을 때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쪽으로 다이얼로그 박스를 호출한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 호출이 끝났으면 다시 이쪽 XOR 리턴 값을 이제 환원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원본의 64의 다이얼로그 이 번호와 여기에 새로 붙여놓은 다이얼로그 원본의 값이 똑같은데요. 자, 이 64라는 값이 또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헥스 값으로 64를 입력을 해보면 현재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00이라는 건 다시 뭐냐 또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다이얼로그라고 목록이 보이시잖아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자, 이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아이디 값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100을 선택하면 이런 모양의 다이얼로그가 형성이 된다는 거고 200을 누르면은 이런 모양의 다이얼로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모양이고 요거는 원래 있던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코드로 보면은 300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은 원래 있던 다이얼로그를 출력하고 301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새로 만든 다이얼로그를 생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이 부분에 아이디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의 다이얼로그 아이디는 1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거는 200이니까 헥스 에디터로 200을 입력해 보면은 헥스 값으로 C의 8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편집기에 64라고 되어 있는 이걸 코드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집기에 64라는 이 값을 C의 8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C의 8. C의 8이면 주석으로 달면은 200의 값이 되겠습니다. 200의 다이얼로그 박스가 되겠네요. 현재 코드를 이 정도 이제 입력을 했는데, 이 부분의 코드가 정상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어셈블 선택하면 이 코드 값이 C의 8 값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의 코드 값은 새로 생성한 .abc 섹션 안에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고, 자, 이 부분의 브레이크 포인트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단점에 가시면 상단의 중단점이라는 이 탭을 선택 후 브레이크 포인트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편집에서 중단 조건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RAX가 C의 8일 때 중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RAS 값이 200일 때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게 X24 디버그에 이 편집 기능에도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의 코드가 또 잘못된 것 같네요. JN2가 아니고 J2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앞전에 나타난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메뉴를 선택해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헬프 선택 후 어바웃 선택해봅니다. 다이얼 박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또 다음에 밑에 걸 한번 추가가 되는 이 메뉴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다이얼 로고 박스가 생성이 됐네요. 버튼을 누르니까 종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은 종료가 되네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 확인이나 취소는 이 부분에는 지금 코드 기능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나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부분도 메시지를 가로채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이얼로그 박스에 실제 코드가 구현되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보이는데요. 인자 값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여기에 네 번째에는 LP 다이얼로그 펑션이라는 이 부분의 인자값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이래 보시면은 다이얼로그 프로그라고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 인자값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 절차에 대한 포인터이다. 대화 상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화 상자를 참조한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로그 프로그라고 자, 메시지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핸들 값이 전달되고 두 번째 인자는 정수값이 뭐 전달되고 세 번째 인자는 이제 WPRM이라는 이런 인자값이 있고 네 번째는 LPPRM이라는 이런 값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 부분에 인자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값. 다이얼로그 프로시저는 자, 이 주소의 본체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면은 RCX 64비트 함수 호출 규약에 의해서 RCX 데이터가 첫 번째 인자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 RDX가 두 번째, 알파1이 세 번째, R9가 네 번째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소 값이 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어셈블로 따라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상수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다이얼로그 박스에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그 번지 주소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값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CMP 컴페어라는 RAX 데이터 값이 110인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110이라는 숫자가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이거 보시고 있는 이거는 윈도우즈 메시지 호출 번호가 되겠는데요. 윈도우즈 메시지 이닛 다이얼로그라고 적혀 있으며 110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헬퍼라는 이 메뉴를 딱 선택했을 때 다이얼로그 딱 생길 때 이때 이제 값도를 초기화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OK라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자,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윈도우즈 메시지 커맨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111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12라는 게 다이얼로그 박스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OK나 확인, 뭐 취소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호출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10이라고 되는 거는 다이얼로그 처음이 생성될 때 값들을 초기화하는 지역이다. 값들을 초기화할 때 불러드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110인가 아니면은 다음으로 간다. 다음 코드 지점으로 이동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110이 맞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값들을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될 때 초기화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이 110이 아니면 JN이 이쪽으로 간다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 진행해 보면은 CMP compare라고 볼 수가 있으며 조건 명령에서 RAX 값이 111인가를 또 묻고 있습니다. 이 111이라는 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윈도우즈 메시지, 커맨드 메시지 이 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메시지를 또 가로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다이얼로그 박스의 프로시저 호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이 지점을 주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주소. 자, 그리고 앞전에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다 붙여놓고
이 지점부터 코드를 변경하겠다. 자,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키보드 엔터를 치고 다음 칸을 넘어간 후 다이얼로그 박스 프로시저 이 지점에 여기까지를 명령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붙여넣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컨트롤 Z키를 누르고 뒤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재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어셈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명령어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에 실제 명령어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피를 누릅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또 오더가 있네요. 자, 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엔터 명령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명령어의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코드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집창은 엔터 명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다른 코드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PUSH RBP, MOV RBP, RSP, SUB, RSP 8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함수의 코드 진입자분 자, 이런 식으로 RS 스택 포인트의 크기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80바이트의 스택 포인트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셈블을 선택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제 어셈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RCX, RDX, R8, R9라는 이런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다이얼로그 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지점이 다이얼로그 프로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인자로는 핸들, 두 번째 인자는 점수, 두 번째 인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인자의 이 번지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RCX는 64비트 호출 구역의 첫 번째 인자고 RDX는 이건 두 번째 인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RBP 플러스 18번지의 이 값을 이제 점검 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값이 이 RDX 데이터의 값이 이제 R18, RBP 플러스 18 이 번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지의 값을 점검 후 여기에 110인가 111인가 이제 점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윈도우즈 메시지가 이 다이얼로그 초기화 메시지인가 아니면 커맨드 명령어인가 시간 메시지인가 아니면 뭐 스크롤 메시지인가 자, 이 부분에 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번지의 내용을 확인 후 RAX 데이터에 이제 이동 후 RAX 값을 이제 검사해 가지고 이게 110인가 111인가 이런 걸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이 부분은 다이얼로그 생성될 때 OK라는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닫히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커맨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커맨드에 111이라는 값이 이제 넘어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석을 달면은 이 값이 되겠네요. 이 값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X 값이 110일 경우는 WM INITDIALOG 자, 이쪽으로 점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랩을 작성할 때는 항상 이 앞에 골뱅이를 하나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3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콜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명령을 계속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컴페어 명령으로 조건을 비교했을 때 110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이동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 여기에 또 rs 값이 커맨드 메시지인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명령을 cmp 입력 후 rax에 110인가 맞으면 골뱅이 입력 후 command 커맨드로 이동을 한다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기다 복사를 해놓고 쌍점을 하나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계속 밑으로 이렇게 이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코드의 마무리 지점을 짓기 위해서 이 중간에 또 명령을 하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와 rs, rs, mov, rsp, rbp, eop, rbp. 네. 처음에 스택 포인터를 활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지점에 다시 원래 스택 값을 복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프로그램이 진입하기 전에 그 값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다 또 랩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드를 지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네요. 쌍점도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코드가 밑으로 계속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리턴 값으로 점프를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동하도록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cmp 명령어로 rs 값이 110이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rs 헤드 값이 111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명령을 다 실행하시면 리턴 값으로 다시 이쪽으로 점프 후 원래의 스택 포인트를 복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은 셀프라는 메뉴를 선택 후 다이얼 바퀴 실행 후 여기 OK라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윈도우즈 메시지로 커맨드 메시지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1 값을 이제 호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컴페어 명령으로 RAX 레이터 값이 111일 경우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또 코드를 작성해 주면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세 번째 인자값
자, 정보를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제 점검을 한다는 거죠. 이 값이 바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인적값. 자, 그게 바로 이 값인데요. 자, 이 부분의 값을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커맨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PMP RAX 값이 C의 A일 경우 J 얘앤드 다이얼로그라는 레이블로 이동한다. 쌍점을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가 끝나면 다시 리턴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 후 JMP를 입력합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C의 A가 이게 무슨 또 값이냐, 이 계산기로 입력해보면 16진 값으로 C의 A를 입력하면 20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라는 값을 또 확인을 해보면은 리소스 에디터에 보시면 취소라는 이 버튼을 선택하면은 여기 보시면 ID 값이 20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D가 202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선택할 시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취소되거나 닫힌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2 버튼의 ID가 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박스를 종료하려면 또 함수를 또 호출해야 되겠죠. 자, 여기 참조해 보시면은 END 다이얼로그라는 이게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다이얼로그 함수의 호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정리해주고, 자, 이 부분은 함수 호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어셈블 선택 후 코드를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라고 보이는 이 영문은 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정도만 코드 작성해도 이만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인적 값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200이라는 버튼을 선택하면은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제 종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셈블 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 부분의 코드를 잘못 입력했네요. 여기 보시면 또 공백이 지금 현재 탭키를 입력해가지고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격이 넓은 걸 보이네요. 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 후 수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 입력이 또 잘못됐네요. RX 레이터로 또 빠졌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어셈블 됐네요. 자, 한번 이제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인데, F 추가를 선택하면,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됐습니다. 앞전에 이거 한글로 바꿨는데 지금 한글로 안 바뀌었네요.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제 취소가 안 되고 있네요. 코드가 뭐가 또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딩을 하거나 인터넷 코드 패치를 할 때 이렇게 코드를 많이 입력할 경우는 잦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의 주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 R9라고 에디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이얼로그 박스 프로시저 호출 부분인데, 이 프로시저 호출 부분의 주소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주소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 프로시저 주소는 여기 보시는 원래 이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다이얼로그 박스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다이얼로그 박스 프로시저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 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전체 코드용은 이상이 없는데 코드가 너무 짧게 보여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0이라고 적혀있는 이 코드도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 해보면 오작동하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추가 메뉴를 선택 후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다이얼로그 박스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했네요. 정상적으로 코딩이 됐다는 소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확인이나 X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현재 명령어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라인 코드 패치로 이 취소 부분만 현재 코드 작성을 했다는 거죠. 취소 버튼을 누름으로써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르면 정상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JMP SHORT 골뱅이.f 골뱅이 짱점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찍고 NES GBOX 또 쌍점 찍고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메시지 입력은 점프 입력하고 소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입력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f 이렇게 적고 골뱅이 두 개가 보이는데 골뱅이.f라고 이렇게 적으면 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메시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디터는 한글 치는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기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글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역슬래시 하나 입력 후 숫자라 0을 입력하고 다시 다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후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라고 적어놓은 이 아래쪽 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부분에 슬래시 후 영어로 적어놓은 이 부분은 문자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인데요. 0은 아무것도 없다. 문자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줘야 됩니다. 현재 한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법 명령을 이용해가 이쪽으로 이제 간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입력한다. 그래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디버거로 디버깅하고 있으면 메시지 출력되는 걸 확인하셨죠? 그 메시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디버거 창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에서 현재 모드에서 문자열 참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WHOPS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여기 문자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아무런 문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커맨드 라인 5이라는 거 보이고 can't be found라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시지 박스 출력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함수가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메시지 박스 출력 부분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집기에 붙여넣습니다. 이 부분도 보기 좋게 편집을 해주도록 하지요. 이 부분 하단을 보면 항상 leave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턴 값이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기에서도 이 공백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리턴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리턴이라고 적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복사 후 아래쪽 이 코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자로 메시지 출력 부분을 적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값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x64비트 레지스터 호출구에 의해서 이 문자를 어디에 붙여놨냐면 RDX 이 부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텍스트 출력 부분의 레지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점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상단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지 버튼의 아이디를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커맨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이 아래쪽에 적어놓은 이쪽 지점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202라고 아이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리소스 에디터를 보면은 이 부분 선택했을 때 아이디가 현재 20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재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 위쪽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문자가 출력되는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디가 20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명령을 cmp 입력 후 rax 값이 201이니까 202를 입력하면은 16진수로 6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의 9의 값을 입력 후 이 값이 있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시지 박스
자, 이 부분으로 자, 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 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셈블 선택 후 명령 입력이 잘못됐다고 또 하네요. 이 부분 여기 또 탭 버튼을 선택해 가지고 공백을 띄웠나 봅니다. 스페이스 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셈블 합니다. 현재 여기 이 부분도 명령어가 또 잘못됐네요. 자, 이 부분도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셈블 선택합니다. 여기다 점프 명령어 빠졌나. JMP 입력후 3점은 제거해줍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적으로 변경이 되네요. 프로그램 테스트 하기 전에 이 값을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1이라고 탭이라고 있는 이 번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Save to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창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ve to 파일을 선택 후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선택 후 1.OSM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텍스트 겸으로 코드를 작성한 거 있는데 그 코드를 불러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폼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이라고 이거는 앞전에 제가 미리 영상 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매행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 어셈블을 선택 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F 누르고 추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 단돌이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다시 종료하고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자, 이것이 바로 리버싱이라는 거죠. 어셈블리 명령어 이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자신의 입맛대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PC를 사용하면 게임이나 문서 작성하는 데만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PC와 나와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리소스 파일을 조작 후 새로운 메뉴와 다이얼로그 박스를 추가해 봤으며 X24 디버그의 플러그인의 기능 중인 플러그에서 멀티라인 우토메이트 어셈블러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해 가지고 이 플러그인으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중에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편집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촬영한 것 같네요. 여러분 또 이런 좋은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코드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현재 배치한 코드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의 시스템 DLL인 윈도우즈 API 함수의 주소의 본질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push rbp
MOV, RBP, RSP, SUB, RSP 80이라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RSP 스택에서 80이라는 값을 뺀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80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자, RCX, RDX, R8, R9라는 4개의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지스터는 다이얼로그 프로그의 인자값으로 이쪽에 하나, 둘, 셋, 4개 이 값이 되겠습니다. RCX 레지스터는 첫 번째 인자고, RDX는 두 번째 인자고, R8은 세 번째, R9는 네 번째 레지스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레지스터가 앞전에 다이얼로그 프로그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BP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고 RBP 플러스 18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자 R9의 레지스터의 인자 주소를 보면 28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SUB RSP 80이라는 게 바로 이 마지막 28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2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을 동일하게 80이라는 숫자를 변경 후 28이라는 동일한 숫자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로 변경 후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현재 여기 보시면 코드가 좀 이상한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28이라는 이 숫자는 이 마지막 인자값의 주소 번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RSP라는 이 스택 메모리의 값을 현재 이 값과 동일치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9라는 값으로 한번 변경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치를 선택 후 현재 값이 변경되어 있는 그 지점을 이동해 보도록 하죠. 현재 보시면 여기 29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치된 상태죠. 여기는 이 코드하고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나는지 프로그램을 또 실행해 보도록 하죠. 현재 프로그램 실행했고 다시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똑같은 또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이라고 다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패치 후 다시 패치를 선택 후 패치된 지점을 이동 후 여기 30이라고 변경되어 있죠. 다시 또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후 똑같이 추가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 RSP 30이라는 이 값은 이 마지막 R9의 네 번째 인자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현재 RBP 플러스 28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28에서 2바이트 더 하면은 30이 되니까 2바이트를 더한 30 정도는 주소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80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 후 오류를 출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30바이트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숫자 값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보다 더 큰 40 또는 50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을 입력 후 어셈블 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5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실행하니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것도 보시면은, 자, 리턴 값으로 XOR RX, RX라는 데이터 값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명령어가 또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자, 여기에 한번 주석을 처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지요. 예, F 선택 후 추가 선택하면, 자, 현재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자, 이상하게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 버튼을 눌러도 또 다시 재실행해도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밑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거 지금 확인을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확인을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프로그램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종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이 될 때 리턴 값을 반환을 하는데요. XOR, RX, RX의 값은 0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박스가 리턴을 다시 돌려받는 값이 0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XOR, RX, RX는 RX 값을 0으로 만든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주석 처리 후 명령어를 mov RX는 0 이렇게 입력 후 자,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합니다. 그거 한 번 더 실행해주고 자, 패치 후 자, 패치 창을 열어주고 자, 패치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이 부분에 mov RX가 0이라는 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추가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나 이걸 다시 1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1로 변경 후 어셈블을 하면 현재 1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현재 이렇게 깨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OR, RX, RX, 자, 이 명령어는 RAX 레디트 값을 0으로 만든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해 주도록 하겠죠. 자, 어셈블 적용 후 패치 선택 후 그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메시지 박스라는 또 함수 호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콜 명령어로 메시지 박스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작성할 때 패치를 할 때 기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에 많은 이렇게 API 함수의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kernel32.dll 이라는 getModel handle a라는 함수의 주소 번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에 이 콜문으로 주소를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하는데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 표현식을 선택 후 MESSAGBOX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현재 메시지 박스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EXA라는 이 함수를 선택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ser32.dl라는 메시지 박스의 함수 주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소를 구해가지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선보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현재 메시지 박스에 이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mov rax 레지스터에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rax 레지스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합니다. 예, 현재 정상적으로 어셈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 부분이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현재 그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 진행 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안으로 진입해 보면 예, 현재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으로 포인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네요. 이렇게 API 함수를 보통 검색하고 코드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된 부분이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기호를 선택 후 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진입하면 OEP 프로그램 진입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칼리아를 선택합니다. 네, 현재 보시면 OEP라고 적혀있는 이 주소 지점이 엉뚱한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현재 복사한 이 주소와 일치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그 IAT 오토서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Get Import 누르고 네, 그러면 여기에 FF로 시작되는 커널 32DLL 이런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덤프를 선택을 해보면 현재 win32u dump.dll 파일이라고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닫아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Edge Active Process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되어 있는 이 사이드바 3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IAT를 선택해주고 INO를 선택해주고 Get Import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주소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를 누르고 바탕화면 선택 후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픽스 덤프를 선택 후 방금 저장한 덤프 파일 선택 후 열기를 누릅니다. 자, 현재 바탕화면에 새로운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 실행합니다. 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변경한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정상 작동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확인 누르고 확인을 누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메시지 박스나 API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오류가 출력된다는 것이지요. 자, 현재 보시면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7FF, 8F 이런 식으로 크게 7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주소로 연결을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덤프를 뜬 프로그램을 디버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후 메모리 맵 찾아 들어가 가지고 .abc 색상 구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의 어셈블로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표시된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방금 메시지 함수가 입력된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 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주어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 진행을 해보면 콜 메시지 박스를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현재 메시지 박스 함수 부분에 그 지점의 주소에 이동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값으로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거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 편식, 메시지 박스 이런 식으로 검색 후 나오는 이 메시지 박스의 주소를 복사하는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API 이 메시지 박스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API 이런 많은 API 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메시지 함수가 어떤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메시지 박스 API 함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라이브러리에 보면 유저드 32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32 라이브러리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버거를 보면은 모듈 선택 후 정의를 해주고 유저 32 DLL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USER 네, 여기 현재 보시면 유저 32 DLL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메시지 박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 EXA라는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는 이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더 크고 이 현재 유저 32 메시지 박스 주소가 더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 박스를 선택 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주소가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계산기를 실행 후 메뉴에서 프로그래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10진 값에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주소 값은 16진 값이기 때문에 헥스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0이라 써져 있는 이 왼쪽 부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뺄셈을 선택합니다. 다시 디버거로 돌아와 기호를 선택 후 그 다음에 user32.dlal이라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user32dlal에 메모리 본지 주소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에 다시 이쪽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면은 메시지 박스의 주소에서 유저 32 주소 공간에 그림만큼 숫자를 뺐는데요. 자, 이 숫자만큼의 값이 현재 메시지 박스가 있는 부분에 그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코드 부분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여기서 그 부분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 MVRX라고 메시지 박스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좀 전에 찾은 그 주소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32 DLL, 자,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다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 후, 자, 여기다 자,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기에서 메시지 박스가 있는 주소에서 유저 32 DLL만큼의 거리를 뺐기 때문에 유저 32 DLL 파일에서 이때 계산되어 있는 79D50이라는 이 값만큼 더해주면은 현재 메시지 박스가 있는 이 부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을 해주는데요. add rax에 현재 복사한 이 주소를 붙여넣고 rax에 79D50을 더해줍니다. 예, 그러면 현재 밑에 콜이라는 부분에 유저 32DLL 파일에서 79D50만큼의 이 값이 있는 부분을 주소를 댔기 때문에 현재 이 메시지 박스가 호출자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어셈블을 선택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왼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어셈블을 새로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 후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을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단계 진행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RAX 값이 현재 유저 32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저 32 주소에서 79D50만큼 더해주면 메시지 박스가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다시 진행해 줍니다. 예, 현재 보시면 메시지 박스 EA라는 정확한 주소 번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리아를 이용해 덤프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선택 후 검정띠에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인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자, 모듈을 선택 후 다시 재정렬 하면은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진입하면 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칼리아에서 OEP 이 부분을 주소를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 후 확인. 앞전에 한 작업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를 뜨고 바탕화면에 저장 후 확인 누르고 픽스 덤프 선택 후 덤프 파일을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이 실패했네요. 스칼리아를 다시 종료 후 다시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선택 후 이번엔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get import. 네, 또 엉뚱한 값이 연결이 됐네요. 프로세스 목록 선택 후 다시 프로그램 사이드바를 선택 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또 얘를 선택 후 확인 get import 선택 후 다시 덤프를 뜹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다시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픽스 덤프 선택 후 저장한 덤프 파일을 선택 후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면 앞전에 바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와 달리 현재 스카리아로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을까요? X24 디버그에 들어가셔서 도마를 선택 후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기트허브라는 X24 디버그 플러그인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목록에 보면 여기 only dump ex라는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덤프를 뜨셔도 되고, 현재 패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패치를 선택합니다. 패치를 선택하면 이 패치되는 많은 주소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 주소 지점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패치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패치 선택 후 1.exe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탕화면을 선택 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그럼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정상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덤프 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방법이 안 되면은 제 방법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프 누르고 추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이 버튼에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주면 X라고 종료됩니다.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시지 W 크로스라는 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CMPRX 10이라는 숫자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이 값이 방금 전 보신 그 X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종료하는 그 지점의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이 콜이라는 윈도우즈 API 메시지 박스 호출이나 다른 함수 호출 부분은 이런 식으로 user32 DLL이라는 시스템 파일의 주소를 꼬여가지고 메시지 박스가 있는 그 주소 지점만큼의 주소를 더해가지고 함수를 불러들여야 이렇게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덤프 뜬 파일은 다른 시스템이나 현재 구동하고 있는 자신의 PC가 재부팅 후 시스템 DLL의 주소값이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 API 함수의 주소값을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코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리소스 파일을 저장 후 다이얼로그 박스를 생성하고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 메시지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여러 기능으로 작동하는 그런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